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하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 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직접 연결해서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가부 폐지가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가부 장관으로서 볼 때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장관도 하셨나요?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부임하고 전략추진단을 6월 17일 날 만든 다음에 여성가족부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행정안전부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고의 거버넌스, 가장 좋은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같이 결정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작은 부처가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부처로 가서 자원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된 개편안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해서 이관하고요. 나머지 모든 업무는 보건복지부 내 인구, 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여가부가 하고 있었던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 그런 부분들의 업무의 연속성은 보장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갖고 있는 인구, 아동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정책과 합쳐서 굉장히 강력한 크기의 힘을 가진 통합본부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본부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고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도와 체감도를 점점 더 크게 확산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이제 여가부가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혹시라도 뒤로 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장은 그러니까 장관과 차관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항상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본부장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두 명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또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장관이 아니라 장관과 차관 사이에 어떤 위상을 갖는 부처로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얼마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분절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께 전달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여성가족부의 이제 주요 기능을 보시면 한부모, 그 다음에 미혼모 등 치안가족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든가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보호에 대한 강화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게 성평등 업무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냥 부처로 있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일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유기적인 업무가 되고
인구하고 가족이라는 업무가 여성가족부는 가족 업무를 하고 있고 인구에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떨어져 있는 게 맞느냐. 예.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형태상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냥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남녀 모두 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수준이다. 이거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직 차별받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OECD에서 성격차주에서 우리나라가 99등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 권력에서 여성의 어떤 그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숫자가 굉장히 작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그게 성격차 지수의 굉장히 가중치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부분에서의 저희가 큰 개선을 이루는데도 지금처럼 부처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고용 업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고용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는 그 여성가족부가 폐지하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통합본부를 보내면서 정치 권력에서의 여성의 어떤 지위 향상이라는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성격차 지수를 줄여가고 대한민국보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여성가족부 폐지가 마치 어떤 성평등 추진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성격차 지수를 더 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게 여가 업무를 단순히 일자리와 복지로 나눌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더 정책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문제, 고용부가 하는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저희의 지원을 그러니까 고용부를 보내게 되면,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가 고용부의 큰 인프라 안에서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격차,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의 격차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체계의 중요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제 복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 가게 되면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업무를 하게 되는 본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본부가 중심이 돼서 복지 1차관과 복지 2차관이 하고 있는 일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어떤 여성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해바라기 센터라고 아동 성폭력 그 피해자들이 처음 방문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것을 늘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인센티브가 없고 일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체계로 간다면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해바라기 센터를 더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아동 성보호나 성폭력 초기 단계의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성평등 추진 체계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혀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 그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 전체에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컨트롤은 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역할도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서 다부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법은 이제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위원회로 여성의 기능을 떼어서 보내는 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견이 있었던 이유는 법에 대해서 제정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건복지부의 어떤 양성평등본부로 보내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 예. 지금 여가부 갖고 있는 20여 개의 법안은 모두 그 경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논의를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예.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여성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저는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께 그리고 유족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스토킹에 이은 계획된 살인 사건은 매우 강력한 살인 사건으로서 폭력의 많은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것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스토킹 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전자위치 추적 장치를 저희가 부착한다든가를 통해서 법무부 중심으로 강력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일단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지난 4월에 냈고 얼마 전에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촘촘하게 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과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긴밀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초기 피해자 지원에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1366 전화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초기에 다 안내해서 피해자가 좀 더 두텁게 그다음에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더 바꾸고 더 강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고 기능은 점점 더 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인프라를 가진 보건복지부 내에 여성폭력 관련된 업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주려 문제 같은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더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피해자 처벌은 법무부나 경찰청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계는 더욱더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쉽게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략추진단에서 굉장히 한 3, 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 얘기를 해와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짧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낸 것은 절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공청회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회, 보다 어떤 오픈된 어떤 국회 중심의 토론회나 그다음에 여야간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충분히 여야의 의원님들을 뵈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이와 같이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와 협조를 구해갈 예정입니다. 예, 장관님, 마지막으로요. 국회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를 네, 얻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세요?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언론을 보니 뭐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려를 표현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공개해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제가 언론과도 많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뭐 행안부나 다른 부처 공무원 행안부나 다른 장관님들도 다 관련된 부처죠. 그리고 고용부나 복지부 장관님들도 굉장히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